자, 오늘은 제가 DJ를 하면서 느껴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굉장히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2년 전? 2년 전에 했던 그 DJ 강의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라이브로 하지 않는 거는 라이브로 하게 되면 뭐 제가 예고도 해야 되고 시청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뭐 아무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녹화해서 영상으로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 건데요. 그다음에 선곡의 기술, 음원 사용 시 주의해야 될 점, 언젠가 나는 믹셋을 안 짜도 되는 고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뭐 비트 매칭에 관해서,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에 뭐 이벤트 새로 생기는 것들 많은데 거기서 이제 오거나이저 분들이 뭐 저도 이제 오거나이저를 많이 해왔지만 제가 거기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뭐 기타 자잘하게 전달해 드릴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곡의 기술부터. 선곡 뭐 다들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지만 곡에서 다음 곡으로 넘어갈 때 흔히 이제 BPM만 가지고 좀 선곡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뭐 가장 이제 비트 매칭이 하기 쉽기도 하고 뭐 컷으로 믹싱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제일 쉽기도 하죠. 이게 뭐 이제 심사숙고해서 셋을 완전히 완성시켜서 가는 경우는 조금 덜 할 수도 있는데 뭐 이게 즉석으로 선곡해야 되는 경우들은 되게 빈번하죠. 그러니까 BPM이나 뭐 이런 것들만 보고서 선곡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뭐 막 1분 30초밖에 안 되니까 되게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BPM이 가장 가까운 것들로 선곡을 하곤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제목을 보자마자 그 다음 곡, 다음에 연결할 곡의 제목을 보자마자 도입부랑 사비가 생각이 안 나면은 그 미리 듣기로 한번 들어보세요. 미리 듣기 기능은 이제 뭐 각 믹서 혹은 이제 DJ 소프트웨어들에 다 내장이 돼 있는데, 그건 이제 좀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곡 제목을 보자마자 그 곡의 도입부랑 뭐 사비 정도는 생각이 나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많이 들어야 되죠. 만약에 많이 듣지 못한 노래다, 내가 잘 모르는 노래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인데 일단 내 데이터베이스에 있어, 그런 것들은 정말 정말 웬만하면은 안 트는 거를 제가 권장할게요. 음, 저의 그 여러 번의 경험으로 내가 잘 모르는 노래를 틀었을 때는 전혀 매끄럽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 곡으로 넘길 때도 좀 곤란한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리 제가 메모리 큐를 열심히 찍어놨다 한들 막 곡의 전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실 선곡을 그냥 좀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제 취향인데 EDM 같은 곡들을 좀 상상을 해보자고요. 처음에 이제 인트로가 있고 그다음에 뭐 빌드업을 하다가 이제 흔히 드랍이라고 하죠. 드랍이라고 갑자기 이제 팡 하면서 그 그간 쌓아 올려왔던 걸 한꺼번에 터트리면서 그 쾌감을 선사해주는 그런 부류의 노래들.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좀 패벌이나 뭐 EDM 이런 셋들을 듣다 보면은 그매 곡마다 기승전결을 모두 다 들려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곡이 바뀔 때마다 계속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거야. 근데 듣는 입장은 사실 신나긴 해요. 뭐 이제 알기도 쉽고 매 곡마다 신나고, 하지만 뭐 저의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 그냥 저의 고집이긴 한데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을 고집하는 거는 좀 이렇게 낙차 그 차이를 즐기는 것, 드랍에서의 쾌감을 즐기는 것들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셋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매 곡마다 좀, 물론 사비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신나는 경우들이 많지만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지금의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좀 셋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스킬이 아닐까. 예, 물론 뭐 검증된 건 없습니다. 뭐 실증적으로 뭐 데이터가 이렇더니 관객들이 반응 이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면 셋이 너무 쉬워지기도 하고 좀 지루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미리 듣기 하는 법, 이게 모르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흔히들 아마 지금 레코드박스 DJ를 많이 쓰실 텐데, 레코드박스나 뭐 DJ 기기는 파이오니아 거 많이 쓰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거 DJM 그 900 넥서스 2입니다. 보면은 왼쪽에 사운드 컬러 FX 쪽 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링크라는 게 있는데, 레코드박스랑 DJM이랑 CDJ들이랑 그 프로 DJ 링크라고 랜선으로 연결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로 연결했을 때 이제 화면 노트북 화면에 USB 대신 노트북 USB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미리미리 골라가지고 프리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듣는 방법이 있고요. 아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레코드박스 DJ에도 있거든요. 네, 여기 화면 보시면은 이쪽에 요 부분들 있잖아요. 미리 보기라고 써져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누르시면은 바로 그 부분이 재생이 돼요. 지금 여기 들어갈진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재생되고 있는 거 이게 미리 듣기입니다. 미리 듣기. 미리 듣기 돼요.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서 정지할 수도 있고. 이러면 이제 연결된 그 컨트롤러의 그 큐 헤드폰 큐 쪽에서 재생이 되고요. 뭐 여기 앨범 아트를 눌러도 네, 재생이 됩니다. 앨범 아트를 눌러 미리 듣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르는 곡들이 있으면 미리 듣기를 하면서 선곡을 하시는 것을 상당히 권장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음원 사용 시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뭐 DJ를 막 시작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음원을 구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느끼시거나 아니면은 뭐 좋은 노래를 찾았는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뭐 정식적으로 음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곡들이라든지 뭐 리믹스 같은 곡들 특히 그렇죠. 이 리믹스 하신 분들이 뭐 사운드 클라우드나 유튜브 같은 데 올리세요. 올리는데 다운로드를 풀어놓지를 않아.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뭐 다운로드를 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근데 이 노래를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만든 사람한테 직접 연락을 한다. 제일 좋은 방법이죠. 아, 제가 뭐 DJ 할 때 쓰고 싶은데 뭐 어디서 틀고 싶은데 음원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확률은 알 수 없습니다. 회신이 오면은 좋은 거고 아니면은 포기해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고 싶어서 이런 짓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사운드 클라우드나 유튜브 다운로더 같은 걸 이용해서 음원을 추출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뭐 일단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렇게 해서 다운받은 것들은 음질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웹에서 배포가 되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재생을 해가지고 웹브라우저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음질은 그러니까 웹서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의 음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감상용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이거를 나를 보러 온 관객들에게 들려주기에는 조금 그렇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한마디로 이제 품질 보증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사운드 클라우드도 그렇고 어떤 뭐 도덕적인 문제 이것을 떠나서 그리고 뭐 DJ라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그레이 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노래들을 발신을 하는 거잖아요. 불특정 다수에게. 하지만 용인되고 있죠. 뭐 굳이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곳들도 없고 그러니까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의를 지키자는 얘기고 또 우리를 찾아와준 관객들에게 품질 보증의 의미를 담아서 웬만하면 그런 저질 음원을 쓰지 말자. 그리고 제가 이거 경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SNS를 많이 하시니까 이 정식적으로 음원이 발매되기 전에 그 선공개를 웹에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사클이든 유튜브든 뭐 여러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먼저 선공개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어떻게 추출을 해가지고 아니면 녹음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뭐 돈을 주고 받지 않더라도 사실 그게 너무 티가 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쓰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음원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네, 음질이 흔히 말하는 MP3의 최고 음질까지는 틀어주셔야 됩니다. 현장의 그 PA가 그러니까 사운드 시스템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주셔야 되고 그게 스트리밍이 되든 뭐 믹셋을 녹음을 하든 이 정도는 지켜주셔야지 그래도 좀 만족할 만한 음질을 보장할 수가 있다. 가능하면 웨이브로 트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소리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없는 영역까지 현장에서는 PA들이 그것을 재생을 해주고 그게 몸으로 느껴지든 뭐 머리로 느껴지든 어쨌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가급적이면 요 이하로는 좀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죠. 불러오는 기기가 지원하지 않는 포맷 사양의 음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뭐 이제 PC DJ 그러니까 컨트롤러랑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뭐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가령 XDJ RX 시리즈라든가 뭐 CDJ 시리즈라든가 이게 나온 시기가 제각각이잖아요. 뭐 1000도 있고 뭐 2000 넥서스 2 뭐 3000 그런 거에다가 뭐
XDJ는 뭐 여러 가지 있죠. RX, RX2, 뭐 RX3 최근에 나온 거, XZ 뭐 여러 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온 시기가 좀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제 지원하는 좀 음원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파이오니아 안에서도 기계들 간의 급 나누기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한 기기라던가 업장을 위한 기기가 아니면은 이런 음원들을 좀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경우는 사실 MP3 아니면 웨이브 이런 걸로 저희가 재생을 하잖아요. 물론 웨이브 안에서도 좀 사양이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그 파이오니아 홈페이지 내가 쓸 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스펙시트에 나와 있어요.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한다. 이거는 그 파이오니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매뉴얼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매뉴얼 어떻게 보느냐? 프로덕트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CDJ라고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 좀 생소한 기기를 해볼까요? XD 700. 자, 원하는 기기에 들어왔으면은 이제 여기 서포트가 있죠. 서포트를 눌러보세요. 자, 그럼 여기 유저 매뉴얼이 있어요. 유저 매뉴얼을 눌러서 뭐 잉글리시 자기가 자신 있는 언어를 확인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잉글리시를 눌러봅시다. 자, 그러면은 뭐 이런 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좀 몇 장 넘기다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플레이어블 뮤직 파일 포맷 지원하는 유형의 포맷들과 어떤 사양들이 나와 있죠. 이것들을 잘 보고서 고르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mp3 파일을 쓰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mp3 파일, 그리고 웨이브에 보통 뭐 이렇게 스튜디오 수준의 음원이 아니면 웬만한 기기들에선 다 재생이 되거든요. 이것도 뭐 이 정도면은 웬만한 웨이브 파일은 충분히 지원을 하겠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야, 나도 언젠가 믹셋 안 짜고 그 자리에서 선곡을 하는 고수가 되고 싶다. 자, 근데 이거 믹셋을 짜는 게 뭐 반드시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좀 못하는 사람들인 걸까요? 그렇지 않죠. 네, 그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 중에서도 믹셋을 반드시 만들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애드립을 못 해가지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좀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애니сон 매트릭스의 오거나이저인 셰퍼바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그 내가 무엇을 쓸 건지에 대한 컨셉을 아주 명확하게 정해서 그 흐름을 진짜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플레이를 해요. 실제로 쓰는 기계도 CDJ가 아니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트랙터에다가 미디 컨트롤러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되게 보편적인 DJ라고 보긴 힘들죠. 정해진 순서, 정해진 위치에서 재생을 눌러가지고 정말 완벽한 한 셋을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딱 듣고 있다 보면 되게 감탄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짜는 것도 허투루 짜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믹셋을 안 짜도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뭐 팁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음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음원 관리를 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나만의 음원 관리 규칙 그리고 요령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메모리 큐를 어디다 찍는지 혹은 핫 큐를 어디다 찍을지 내가 이거 뭐 도입부에다 찍을지 뭐 후렴 부분에다가 찍을지 이런 어떤 규칙, 요령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겠죠. 그런 어떤 나만의 음원 관리 규칙 이거는 뭐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들이니까 여러분이 레코드 박스에 한 번도 불러오지 않은 음원을 갖다가 재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음원을 뭐 큐를 찍고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믹셋을 짜는 경우 있잖아요. 완벽하게 짜는 경우에 내가 이 곡에서 A 곡에서 B 곡으로 연결을 할 건데 이 B 곡으로 연결을 하기 위한 메모리 큐만 관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마 뭐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럴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셋을 짜실 때 파일을 복사해 가지고 그거 단위로 이제 파일 관리를 하시죠. 뭐 저도 그랬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파일이 여러 개가 되는 문제가 있고 범용성이 좀 떨어져. 그래서 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규칙과 요령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믹셋을 짜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음원 관리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할 것. 뭐 예를 들어서 맥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튠즈, 그러니까 음악 앱에서 전부 음원 관리를 하게 되면 뭐 레코드박스랑 이제 음악 앱이랑 연동이 되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음원 관리를 하면은 뭐 같은 파일 가지고 셋 만드는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뭐 윈도우에서도 잘은 모르죠. 윈도우를 안 쓴 지가 오래 잘 모르겠는데 아마
윈도우에서도 아이튠즈가 설치가 되니까 그걸로 관리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독자적인 디렉토리를 만드셔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시던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복사해가지고 매 셋마다 이제 파일을 복사해서 같은 파일 여러 개 만드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다. 뭐 이러면 뭐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지만 사실 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다만 할 줄 알면 너무 좋은 거죠. 자, 근데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냥 마냥 나는 이제 뭐 믹셋 준비 안 해도 세트 준비 안 해도 그때그때 내가 틀고 싶은 거 틀 수 있으니까 뭐 상관없다. 나는 준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안 짜도 되지만 그 대략적인 흐름 정도는 만들고 있어야 됩니다. 뭐 제가 이제 그런데 제가 믹셋을 안 짜가지고 VJ들을 괴롭힌다 하지만은 제가 진짜로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DJ를 할 때 이렇게 해요. 뭐 믹셋을 완벽하게 짜지 않더라도 그날 반드시 틀고 싶은 노래는 정해요. 여러 개 정해요. 정해서 근데 그 곡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BPM이 널뛰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틀고 싶은 이 곡과 이 곡의 사이를 메꿔줄 노래들은 자유롭게 트는 거죠. 단 그 자유롭게 메꿀 수 있는 그 사이에 그 갭을 메워줄 곡들도 어떤 곡풀을 만들어서 매 이벤트마다 곡풀을 만들어서 그 사이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자유롭다기보다는 그 이벤트에서 틀 곡풀 그리고 뭐 플러스 알파로 뭐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곡풀 이것들을 여러 개를 준비를 해서 그 안에서 좀 제한된 자유로운 셋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한다고 해도 그냥 뭐 막무가내로 트는 것보다는 적어도 내가 어떤 흐름으로 갈 건지 뭐 BPM이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내려갈 건지 아니면은 뭐 BPM이 빠르게 시작해서 천천히 내려갈 건지 이런 흐름 정도는 만드셔야 어떤 이미지를 줄 것인지 이것 정도는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놓고 올라가셔야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겪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벤트를 할 때 이 곡풀 정도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놔요. 그 곡풀이 뭐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300개가 됐든 이렇게 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운용을 합니다. 혹은 그 전날 내가 만들어 놓은 풀로 한번 플레이를 해봐요. 한번 플레이를 해봐서 히스토리가 남잖아요. 플레이를 하면 히스토리가 남잖아요. 그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자유롭게 좀 뭐 이렇게 순서를 바꾼다든지 새로운 곡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 애드립이라는 너무 이상한 환상을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엉망진창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이제 준비를 안 하고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곡들도 많고 그 안에서 골라서 틀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되지만 가끔 이제 저희 동네에서 동료 DJ들을 불러가지고 술을 먹다가 엉겁결에 저 작업실에 와가지고 DJ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나중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녹화된 걸 보면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내가 DJ를 왜 이렇게 했지나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이벤트로 올라갔을 때 뭔가 준비가 덜 돼 있다, 곡풀을 덜 만들었다, 뭐 전날에 한 번 돌려보지라도 않았다 하는 날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유롭게 하시되 곡풀을 만들어 놓고 내가 틀고 싶은 노래들을 반드시 정하고 그 틀고 싶은 노래와 틀고 싶은 노래의 간극을 채워줄 노래들 풀 안에서 틀어서 조금이라도 더 완벽한 셋을 만들 수 있게 완벽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거 이렇게 자유롭게 트는 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반드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분명히 좋은 점들이 있어요. 뭐 가령 이런 게 있겠죠. 곡 겹침을 피할 수 있음. 진짜 보통 이벤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DJ들끼리 이제 세트리스트를 공유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물론 공유하지 않는 이벤트들도 있어요. 저는 매트릭스 나갈 때도 세트리스트 공유 같은 거를 요구받은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세트리스트를 공유하더라도 곡이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로 확인을 하지 못해서. 그럴 때 관객들은 용인해 주겠지만 뭐 같은 노래 2번 듣든 3번 듣든 좋은 노래니까 상관이 없다. 하지만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게 좋겠죠. 들었던 노래를 또 듣는 게 뭐 불쾌하진 않더라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자존심이죠, 자존심. 그리고 또 나중에 트는 사람이 약간 좀 내가 먼저 틀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뭐 나중에 트는 사람이 피해줘야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내가 그 곡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생기겠죠.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제 관객 반응을 살피면서 선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도 그렇고 저 스트리밍을 할 때도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은 그러니까 유독 움직임이 큰 사람, 반응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선곡을 또 해요. 스트리밍 같은 경우도 그래요. 스트리밍도 채팅이 격렬해지면은 그 방향으로 쭉 가요. 더 재밌겠죠. 혹은 스트리밍을 재생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왔어. 아는 사람이 왔으면은 반갑다고 제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를 틀 수 있잖아요. 이런 재밌는 게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좋냐? 네, B2B가 가능합니다. 네, B2B가 가능합니다. B2B. B2B가 뭐냐면은 그 두 사람이서 혹은 두 사람 이상이서 이제 DJ를 하는 건데 뭐 두 곡마다 번갈아 가면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겠죠. 한 곡마다 번갈아 가면서 한다든지 두 곡마다 번갈아 가면서 한다든지. 근데 둘이서 서로 연습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이렇게 둘이서 플레이하기 쉽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다면 B2B가 가능하다. 그래서 뭐 호라이즌 애니송 호라이즌 저희는 항상 마지막에 B2B 시간을 넣었지만 그런 것처럼 좀 엉망진창으로 와이와이 신나게 서로 B2B를 하면서 어, 이벤트를 끄질 맺을 수 있다. DJ 파티 같은 거 아니더라도 가볍게 그냥 뭐 이렇게 술 마시면서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런 가볍게 그냥 DJ 기기가 있고 약간 가볍게 하는 그런 파티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비켜봐 나 틀레로 USB 덜컥 꽂아가지고 내 연결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즐겁다는 거예요. 즐겁다. 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번뜩여가지고 이거 연결하면 대박이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연결한 곡이 딱 들어맞아. 그러면은 진짜 와 이 쾌감, 이 쾌감. 그 내가 이 먹힐까? 먹힐 것 같은데 하고 틀었던 노래가 관객들이 환호성을 질러. 야 이거 쾌감. 이런 쾌감입니다. 이런 쾌감. 네. 근데 뭐 이렇게 훈련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DJ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어느 순간 마음을 먹고 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정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이 돼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즉석에서 선곡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남의 USB 가지고도 DJ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뭐 남이 뭐 음원을 어떻게 관리하든 간에 어떤 구조로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어떤 구조인지.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은 뭐 남이 틀어놓은 곡에 내가 다음에 이어야 한다고 해도 못 있는 경우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이거는 한국에서는 이제 음악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불문율이 좀 덜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서브컬처 쪽에서는 좀 그런데 아무래도 DJ 문화가 이제 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DJ가 바뀌어도 곡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불문율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CDJ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고 장비 교체하는데 또 시간도 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리고 각자 서로 다른 세트리스트를 준비해 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번 끊고 갑니다. 중간에 타임이 있죠. 근데 이게 현장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해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DJ가 끝나고 준비한다고 한 5분 정도에 갑자기 정막이 흐르고 있어. 그때 여러분 뭐예요? 뻘쭘하잖아요. 뻘쭘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면 그 행사 전체의 그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또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믹셋을 준비해 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지막 곡에서부터 내 믹셋의 시작 부분까지 연결하는 거, 혹은 내 믹셋의 중간 부분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갖춰지면 더욱 멋진 그 클럽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반면에 완성된 세트의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너무 당연한 실수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실수 확률이 줄어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실수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무대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그 여유가 없는 모습이라던가 전혀 관객들은 뭐 땅만 보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죠. 야, 이씨, 이거 실수 한번 저지르면은 상대방 사람들이 나를 야유할 거야. 야,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확률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현장에서 두뇌 풀가동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세트의 의도를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다. 사실 뭐 그쵸. 즉석에서 트는 것도 내 의도가 명확했지만
잘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그것들이 좀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완성된 세트는 그걸 더 멋있게 전달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트랜지션이나 뭐 효과 같은 거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다. 네. 이거는 뭐 훈련을 거듭하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가능하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세트를 더 즐겁게 해주기도 하겠죠. 그리고 네, 전날에 그러니까 이벤트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녹음을 해놓고 이거를 들으면서 뭐 어디 다니잖아요. 지하철 타고 다니든가 버스 타고 다니든가 뭐 차 타고 다니든가 이거를 미리미리 녹음을 해가지고 들으면서 익힐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세트를 만들고 다닐 때는 이 그 세트 전체를 다 이미 녹음본을 떠가지고 그것들을 뭐 항상 들으면서 다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냥 알아서 몸이 움직여요. 현장에 갔을 때 재생을 눌러야 되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제가 알아서 눌러요. 예. 좋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야씨 선곡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막 중간에 여유롭고 춤추고 막 술 마실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물론은 뭐 여유롭게 춤추고 술 마실 수 있는 거는 뭐 그냥 즉석에서 선곡을 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곡을 틀어놓고 곡을 틀는 내내 이제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래도 여유롭게 괜히 이제 까불다가 이제 놓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믹셋 만드는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충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팝 음악을 믹스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팝 음악의 경우는 뭐 1절 치기를 많이 1절 치기라고 하죠. 1절만 틀고 넘기는 거. 1절이 이제 대략 1분 30초. 왜냐하면은 애니메이션 오프닝은 대부분 1분 30초 것이니까. 예. 그래서 1분 30초 내외인 것을 가정하고 사용할 곡 개수를 이제 대략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40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뭐 28곡 정도 되겠죠. 25곡, 28곡, 많으면 30곡까지. 그리고 이 곡들을 스프레드 시트에 이렇게 쭉 늘어나요. 뭐 내가 틀고 싶은 순서도 괜찮고 그러니까 일단 뭐 한번 틀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쭉 늘어놓고 그 곡이 완전히 사라지는 구간, 다음 곡으로 완벽하게 넘어갔다라고 인지되는 순간에 그 시간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트랜지션을 위해서 겹치는 시간을 빼서 못 합치면 믹스 시간 계산 끝. 이거 제가 진짜 옛날에 쓰던 건데 보시면은 대충 30곡 정도 썼죠. 30곡 정도가 쓰였고 대충 뭐 곡명, 아티스트, BPM 등 적어놨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엔드 타임이랑 옵셋 이게 각각의 트랜지션이 완전히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음 곡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인지되는 시점의 타임 코드.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다 지금 1분 30초, 뭐 1분 17초, 59초, 1분 4초, 2분 21초 이런 식이잖아요. 다 1분 30초 내외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옵셋은 노래의 시작 지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내가 다음 곡으로 있기 위해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시점이 곡의 처음과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뭔 소리냐? 뭔 소리냐? 또 뭐 이렇게 주절주절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곡을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박자가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효과음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내가 플레이 버튼을 딱 누르는 시점, 그 시점까지의 시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호시크즈나미다 같은 거 보면은 7초 정도의 쓸데없는 시간이 있대요. 쓸데없는 시간 아니지만 아무튼 쓸데없는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7초라는 옵셋을 줬어요. 그럼 실제로 곡이 플레이되는 시간은 뭐 1분 10초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것들을 아무튼 엔드 타임을 전부 합하고 그다음에 옵셋을 다 합하고 그 합한 것과 합한 것을 빼면은 믹셋의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다 합쳐 보니까 42분 51초 빼기 36초니까 대충 뭐 42분 20초 뭐 10몇 초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팁을 알려드린 겁니다. 자, 다음은 비트 매칭 얘기입니다. 비트 매칭. 비트 매칭이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저의 전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됩니다. 빠르게 설명해 드리면은 대충 내가 틀 A라는 곡과 그 다음 곡인 B 곡에 박자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BPM을 맞춰가지고 같은 박자에 재생이 되도록 하는 거를 비트 매칭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트랜지션을 위한 기술이죠.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싱크 기능을 쓰면 폴스다. 싱크 기능으로 비트 매칭을 하는 것은 폴스다. 뭐 여러분은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뭐 지금 비트 매칭 할 때 싱크를 쓰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생겼어요. 이제 야, 귀로만 비트 매칭을 해야지 진정한 비트 매칭이다. 그러니까 귀트 매칭을 해야지 진정한 비트 매칭이다. 진정한 DJ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비트 매칭이 귀로 하는 건데 귀트 매칭이라는 말이 생겼죠. 이상하죠. 아무튼 자, 이런 거는 이제 비트 매칭 음원 관리를 잘했다는 가정 아래에서는 기계가 다 해줍니다. 싱크 버튼을 눌렀을 때. 그래서 딱히 고집해서 싱크 버튼을 쓰지 않으려고 하거나 뭐 화면의 BPM을 안 보려고 의식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음원 관리 잘 하시고 싱크 버튼 쓰시고 마음 편하게 재생을 하시면 됩니다. 단, 단 여러분이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그 레코드 박스의 BPM 분석이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특히 이제 신통치가 않은 것도 신통치가 않은 건데 좀 옛날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변속이 있는 음악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좀 멍청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변속이 있는 곡들 같은 경우에는 변속 지점을 지정해 줄 수 있죠. 음원 관리를 할 때 레코드박스 DJ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는 BPM이 이거, 여기부터 저기까지는 BPM이 이거 정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레코드박스가 자동으로 해주진 않는다는 거. 대신 이제 다이나믹으로 설정해가지고 BPM이 막 널뛰기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 그거 하면 조금 괴로워요. BPM이 너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알고 있으면은 임기응변이 가능하다. 예, 임기응변이 가능하다. 그리고 재미가 있다. 그래서 알아두시는 것은 상당히 유효합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얼마나 레코드박스가 못 믿음직스러운 존재인지. 사실 못 믿음직스러운 건 아니죠. 근데 음악이 반드시 이제 BPM이 정수로 딱 떨어지는 경우도 없고, 이제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특히 옛날 음악들은 좀 BPM이 널뛰기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야마시타 사츠로의 펑키 플러신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치는 게 아니라 있죠. 자, 이 노래 지금 BPM 체크 처음에 그걸 돌렸을 때 124.1이라고 나오네요. 일단 재생부터 해볼까요? 네, 메트로놈 좀 킬게요. 메트로놈을 키고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안 맞죠. 벌써 이거 얘 첫 박을 찍어주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이거는 근데 늘 하는 일이니까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에헤, 바꿔줄게. 자, 바꿔줍시다. 아, 여긴가 보다. 찍어줍시다. 다시 재생해봅시다. 이거 왜 안 나갔지? 왜 안 나갔을까요? 조절해줍시다 그러면. 자, 여긴가 보다. 자, 찍었으니까 됐겠지. 재생. 조금 건너뛰니까 바로 어긋나죠. 자, 근데 이거 이렇다고 BPM을 다시 조절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또 어긋나요. 왜냐하면 이 노래는 그런 노래예요. 그런 노래예요. BPM이 왔다 갔다 합니다. BPM이 되게 극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노래가 아니라 워낙에 불안정한 노래예요. 근데 그냥 귀로 들으면 잘 몰라요. BPM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이런 노래입니다. 그냥 이런 노래예요.
이런 노래를 일일이 요거 가지고 쪼개가면서 바뀔 때마다 조정해 주는 거는 명확하게 BPM이 바뀌는 거, 뭐 처음에 잔잔하게 시작했다가 갑자기 막 지기장장장 하면서 이제 빨라지는 노래들, 그런 거 할 때나 이제 이게 소용이 있는 거고, 요 현재 위치로부터 조정합니다. 이렇게 이제 원체 옛날 노래고 원체 불안정한 노래들은 이거를 맞춰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귀트 매칭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귀로 맞추면은 이 난리를 칠 필요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얘를 이제 그 컬렉션에서 제거를 해버리겠습니다. 결국은 재미가 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 마운트를 할 수가 있죠. 저 DJ라고 하면서 무슨 뭐 비트 매칭도 뭐 싱크 버튼 누르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 매칭이라는 거 이런 거죠. 이게 이렇게 두 개 올려놓고 동시에 재생을 하고 있을 때 요요요요요요 가생이 저게 돌고 있으면은 이 앞에 이제 저 돌아가는 속도를 조금씩 늦추거나 빨리 하거나 하면서 이것들을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트는 노래들은 대체로 어떤 노래입니까? 인트로가 길지 않아요. 뭐 많아봤자 뭐 16박자면은 바로 이제 가사가 나오기 시작하죠. 저거 이제 막 만지고 할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루프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비트 매칭을 하고 싶으면 말이죠. 귀로. 일단 연습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연습하는 방법.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BPM과 웨이브폼이 안 보이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코드박스 DJ 같으면은 BPM이 보이는 곳 가려주고, 웨이브폼 가려주고, 그리고 BPM이 유사한 두 곡을 좌우되게 로드합니다. 예, 똑같은 거를 하셔도 되고요. 조금 다른 거 뭐 한 BPM 1, 2 뭐 아니면 뭐 10 차이 나는 것도 괜찮아요. 그 정도 차이 나는 거, 5 정도 차이 나는 거를 로드를 해가지고 한쪽 덱의 곡을 재생하고 적당한 곳에서 반대편 덱에 4비트에서 16비트 정도의 루프를 걸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루프가 걸리는 동안 내가 완전히 트랜지션을 하기 직전까지 계속 요 사이드를 만지면서 앞뒤로 돌려가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터의 전면이 아니라 이 사이드면을 하면 이제 곡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생을 시킨 다음 반대편 거를 재생을 한 다음에 큐 버튼을 눌러서 아직 재생되고 있는 노래랑 재생이 될 노래 요것들을 동시에 들으면서 뭐 피치밴드, 그러니까 BPM을 조절하는 템포 페이더랑 피치밴드, 플래터, 그러니까 그 큰 원판의 윗면이 아니라 옆면을 이용해서, 혹은 CDJ 모드일 때는 뭐 어느 쪽을 돌려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서 박자를 맞춰봅니다. 실제로 보는 게 빠르긴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번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적당히 맞은 것 같으면은 이 가려둔 웨이브폼이랑 현재 BPM을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BPM과 빨간 선, 그 박자를 나타내주는 선이 있죠. 그게 적당히 맞았다 싶으면 성공을 한 겁니다. 뭐 사실 꼭 그 루프를 돌리진 않아도 되는데요. 일단 루프를 돌리는 이유는 연습하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이죠. 그러니까 루프가 계속 돌므로 인해서 곡이 이제 지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 그러니까 전자음악보다는 K-팝이나 좀 애니송으로 DJ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루프를 권해드렸고요. 그러니까 뭐 전자음악은 기본적으로 각 파트 별로 보통 16박자 이상,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16박자 이상은 같은 비트가 흘러나오게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루프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팝음악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시작부터 대뜸 가사부터 말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제 루프를 걸어놓고 비트 매칭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제가 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카메라가 설치가 안 돼 있고 또 장비 연결이 좀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제가 하는 것보다는요, 네, 여기 주소 받아 적으세요. 아니면 제가 그 상세란에 써놓겠습니다. 설명란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어떻게 하는지 대략적으로 안내가 잘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후회하기 전에 꼭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음악이 추가가 되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노래를 받았어. 아니면 뭐 새로운 CD를 사와가지고 리핑을 했어. 내 라이브러리 추가가 되잖아요. 뭐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뭐 DJ 할 때 하면 되지 하고 쌓이면 돌아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DJ 할 때 돼가지고 뭐 큐 찍어야 돼 막 태그 정리 안 했어 막 이러면 이제 눈물 나요 진짜. 하루 종일 울면서 이제 메모리 큐 찍고 뭐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자주 그러거든요. 이거 귀찮더라도 뭐 새로운 노래 사셨을 때마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음원 사이트에서 구입을 했을 때 장르명 같은 거 제대로 안 써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냥 사운드 트랙으로 퉁 쳐져 있는 경우도 많고 팝이라고 이렇게 쳐져 있는 경우도 많고. 근데 내가 아는 선에서 상세한 장르를 뭐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석이나 뭐 메모, 코멘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칸이 있는데 거기에 뭐 작품명 같은 거를 기록을 해놓는다든가. 왜냐하면 이게 검색이 되거든요. 레코드 박스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애니송을 많이 트니까 거기다가 작품명을 써놓습니다. 검색이 잘 되는 형태로 뭐 예를 들어 띄어쓰기 같은 거 없이 뭐 줄임말 같은 거 다 같이 써놓고. 그리고 국내 음원 사이트에서 받으면은 뭐 특히 그렇지만 일본어가 이제 로마자로 변환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 그대로 안 써 있고 일본어를 로마자로 변환한 형태로 써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어느 쪽이든 좋아요. 영어든 일어든 어느 쪽이든 내가 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쪽으로 통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아티스트명도 그렇고요. 그리고 장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르가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더욱 편리합니다. 장르를 아시는 경우에 한해서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무튼 검색이 용이하도록 내가 원하는 노래를 타이핑해가지고 찾아서 검색할 수 있을 정도로 ID3 태그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돼가지고 장르명 한번 정리해볼까 그랬는데 막 곡이 한 5만 개 있어. 이러면 이제 막막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해서 망했다. 저는 이제 그것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장르명은 영원히 소원하게 됐다. 후회하기 전에는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얘기. 지금으로부터 약 N년 전, 2년 전이죠. DJ 초심자 강의를 하겠다며 까불던 소리는 DJ 역사를 설명하던 도중 작은 실수를 하고 마는데 뭐냐 하면은 AS입니다. AS. 전에 했던 것에 AS. 사실 그러니까 여기 N년 전이라고 써있던 게 사실 2달 전이라고 써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그걸 찍어놓고 이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게 약 2달 뒤인데 끝끝내 안 만든다가 이제 와서야 만들죠. 2년 뒤에.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CD 귀찮은데 이제 SD 카드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한 부분이 있어요. CDJ 2000의 발매와 함께 1000이었나? 아무튼 SD 카드를 꽂을 수 있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SD 카드에 있는 MP3 음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당시에는 그 여전히 CD로만 곡을 불러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SD 카드 슬롯은 왜 있었느냐? 이제 후기종에는 그 SD 카드에 들어있는 음악을 불러올 수 있던 게 맞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 메모리 큐, CDJ를 통해서 이제 음원에 메모리 큐 같은 걸 찍는 메모리 큐나 핫큐 같은 걸 찍잖아요. 그것들을 불러오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CD로만 곡을 불러올 수 있었고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SD 카드는 용량이 메가 단위였어요. 메가. 뭐 16메가, 뭐 256메가, 512메가. 뭐 그래도 음악 좀 담을 수 있긴 하겠지만 당시에 그거를 가지고 MP3 음원을 뭐 이렇게 한다? 이거는 조금 한참 뒤의 얘기죠. SD 카드에 저장하는 건 메모리 큐, 뭐 핫큐 이런 거였고 그래서 그 CDJ 자세히 보시면은 그 핫큐 로드 버튼이 있어요. 로드 핫큐 저장되어 있던 것들을 불러오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제 SD 카드에 저장되어 있던 큐들이 불러져 오는 거예요. 지금은 좀 상상하기 힘든 구조죠. 지금은 파일이랑 연결된 CDJ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오죠. 근데 그때는 SD 카드, 그러니까 컴퓨터로 음원 관리를 하지도 않는데 CDJ에서 찍어놨던 메모리 큐를 SD 카드에 저장해서 그 SD 카드에 있는 거를 나중에 이제 플레이할 때 SD 카드에 있는 걸 불러와가지고 학교를 이제 불러와야 되는데 이런 불편한 그런 과거가 있었다. 아무튼 이렇게 AS는 끝났고요. 저는 바보였다. 자, 그리고 마음가짐, DJ를 함에 있어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거나이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이죠. DJ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트위터에서나
스태프들끼리 소통하는 어떤 채팅방이라든지 이런, 진짜 준비 안 했는데 어떡하지, 뭐 준비 안 했다, 뭐 준비 전혀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안 했다고는 못 하겠어요. 근데 한때 그랬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런 말. 근데 이런 말 좀 그래요. 뭐 사실 어떤 의도에서 하는 말인지 뭐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준비 안 했어 이런 거, 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준비하신 거 다 압니다. 준비하신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의도는 그런 거겠죠. 뭐 약간 깔아놓는 거죠. 깔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충 준비했고 망할지도 모르니까 약간 미리 핑계를 대놓으면은 마음이 편하니까, 예, 준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관객의 입장에서, 또 혹은 오거나이저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성실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객 입장에서는 쟤는 무슨 관객들 앞에 서는데 준비를 안 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만 보여주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같이 일하는 그 VJ 분들한테도 특히 좀 신뢰가 되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믹셋을 처음부터 끝까지 짜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 음악들은 제가 뭐 실제로 틀진 않더라도 미리 귀띔을 해드립니다. 혹은 뭐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던가. 그리고 막 실수에 너무 연연하는 자세, 좋지 않습니다. 실수 실수할 것을 벌써부터 걱정하시면은 될 것도 잘 안 돼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아이, 하면 되지 뭐, 별건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실수에 대범해지셔야 돼요. 어차피 실수해도 관객들은 모릅니다. DJ들밖에 몰라요. 근데 그 DJ들도 야, 쟤 실수했다, 멍청이다, 멍청, 이거 아니잖아요. 아유, 실수할 수도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실수에 대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수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정말 막 노래를 꺼트리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사실 노래 꺼트려도 뭐 금방 다시 뜰 수 있잖아요, 1초면은. 그런 실수가 아니면은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비상시를 위해서 대처는 해놔야 된다. 그건 저의 지난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뭐 준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 그래, 뭐 준비 안 했다, 진짜 준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이게 관객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뭐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가는데 이제 주문을 하겠죠.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서 뭐 이제 막 이렇게 뭐 맛있겠다 맛있겠다, 뭐 어떤 게 나올까 이러고 기대하고 있는데 주방 쪽을 좀 봤어. 그랬더니 주방장이 막 어영부영하면서 뭐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어. 그걸 여러분이 보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보고서 거기 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뭐 혹은 식당에 갔더니 대뜸 이제 사장님이 이러는 거죠. 메뉴 뭐 고르세요. 근데 저희 집은요, 그다지 맛은 없어요. 뭐 주문하시면 주문하시던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 준비 안 했다,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이렇게 와닿겠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뭐 먹어봤는데 맛이 나쁘지가 않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준비를 안 한 건가? 이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무리 좀 깔아놓고 싶고 이렇게 보험을 좀 해놓고 싶더라도, 준비 안 했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공개적인 곳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자, 이벤트가 끝나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모니터링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갖기. 근데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죠. 이제 보통 저희는 뭐 오타쿠라이프라는 트위치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이제 아카이브를 다 남기고 있지만, 그래서 모니터링 하기가 좀 쉽죠. 모니터링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내 핸드폰을 이용해서라도 내 모습을 찍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벤트가 끝나고 뭐 다음 날이라든지 집에 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복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나, 내가 어떤 모습으로 했나, 내가 어떻게 틀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DJ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의식하기 시작한 뒤로부터 저도 옛날에 어땠냐면요. 야, DJ가 음악만 잘 틀면 되지. 그뭐 관객들 눈 마주치고 립 서비스 해주고 마이크 하고 뭐 움직이고 춤추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내 발끝만 보고 그냥 CJ 보고 잘만 하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죠 지금은. 하지만 그 모니터링을 조금씩 봐오고 또 다른 DJ들 일본의 뭐 다른 DJ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나게 이제 DJ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신나는 거야. 아, 그 DJ가 하는 일이 음악이라고는 하나 사람들이 이제 DJ가 아니라 뭐 뒤에 있는 스크린을 본다고는 하나 내가 즐거워 보여야지 관객들도 즐겁다고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뒤로는 어, 제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적어도 제가 DJ를 하는 동안에는 저는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위해서 굉장히 신나게 DJ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나기도 해요. 예. 내가 노래 트는 게 너무 즐겁고 내가 춤추는 게 너무 신나고 그렇습니다. 모니터링 하면서 얻어진 결과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사실 뭐 어떻게 하면 멋있게 움직일 수 있는가. 혹은 뭐 관객들이 어디서 어떻게 반응했나. 현장에서 못 봤던 관객들의 반응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의미 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몇 번씩 보기도 해요, 저는. 어차피 자연스럽게 하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 다 제 경험일 뿐이고 뭐 저라고 뭐 베테랑이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뭐 주절주절 말은 이렇게 오래 했지만 뭐 옳은 방법이라는 건 사실 없죠. 뭐 좋은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정로는 없습니다. 옳은 방법은 없습니다. 너무 옳은 방법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예. 그렇다고 너무 학구파가 될 필요도 없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뭐 각종 DJ 서적, 뭐 DJ 뭐 레슨, 뭐 DJ 이론, 뭐 음악 이론 알면 좋죠. 알면 좋지만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 그리고 제가 말한 뭐 것들 중에 뭐 이렇게 뜨끔하시는 분도 있겠죠. 아, 나 저렇게 했었는데 뭐 그저 뭐 나쁜 습관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나쁜 습관이 생겼더라도 나중에 고치면 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나쁜 습관이 생기는 것은 뭐 나쁘다고 알아채는 순간부터 고칠 수 있어요. 의식하고 하다 보면은 고쳐집니다. 제가 땅바닥만 보고 했던 거, 관객들이랑 눈 못 마주치던 거,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막 이렇게 삐걱삐걱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 다 고치면 됩니다. 혹은 뭐 음원 관리 제대로 못하는 거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고치면 돼. 하면 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DJ를 하는 게 정말 재밌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DJ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야 돼요. 예. 그게 재밌어야 돼. 재밌으면 장땡이지. 재밌어야 돼요. 뭐 내가 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음, 뭐 술을 먹지 않아도 DJ라는 행위 자체가 즐겁다면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것이 이제 DJ를 오래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아닐까, 키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잘난 것처럼 얘기를 하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뭐 1, 2년 더 오래 하는 사람의 그냥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거나이저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레귤러들의 포지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이벤트를 여는데 항상 게스트들을 함께 부르잖아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설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혹은 그 오거나이저 분들, 레귤러 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이벤트의 레귤러 혹은 오거나이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오거나이저한테 다 맡기고 그냥 해도 되겠죠, 레귤러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저는 대체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게스트가 돋보일 수 있게 타임 테이블을 구성을 한다. 내 앞뒤 타임 DJ 사이의 완급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DJ들마다 이제 음악 트는 거에 성향이 좀 있잖아요. 성향들을 좀 파악을 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틀겠구나를 알 수 있겠죠. 혹은 믹셋이 세트리스트가 공유가 된 경우에는 뭐 이 사람의 처음과 끝 그리고 어떤 분위기로 노래를 트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타임테이블을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들 근데 뭐 본능적으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알게 되는 것들이고 하니까. 그리고 뭐 좋은 시간을 이제 게스트한테 양보하는 경우가 많겠죠. 안 좋은 시간은 뭐 오거나이저가 맡아가지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첫 시간이라든지 뭐 마지막 시간 같은 거는 오거나이저들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죠. 뭐 돌아가면서 레귤러들이 그런 자리들은 많이 맡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많은 트랙을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한다. 예. 나도 틀고 싶은 노래 많아. 나도 이 노래 틀고 싶어. 이 신작 애니메이션 나왔는데 이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꼭 틀 거야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른 사람들한테 좀 양보를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스트니까. 대신 내가 어딘가에 게스트로 나갔을 때 그만큼 배려를 받으면 좋잖아요. 내가 가장 주목을 받으면 좋잖아. 그렇다고 이제 레귤러들이 좋은 곡 다 주고 나는 뭐 수수하게 DJ란 뜻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노래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 노래들만 골라서 DJ를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예, 충분히 좋은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트랙을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려면은 뭐 아까 말했던 그 선곡을 즉석에서 하는 능력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거나이저 혹은 레귤러였을 때 어떤 입장에서 했는지, 그리고 내가 게스트일 때 어떤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해요. 네. 네, 아무튼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기면은 그때 또 뭐 비슷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